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1800평 규모의 양자 컴퓨터 제조 시설을 오픈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아이온큐의 위대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네, 아이온큐가 첫 양자 컴퓨팅 제조 시설을 미국에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1월 20일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워싱턴주의 시애틀시 외곽에 있는 보셀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장 중인 R&D팀, 연구개발팀, 그리고 제조팀, 이 두 팀이 그곳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온큐가 단독적으로 오픈한 게 아니고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나 민감한 기술들을 미국 내부로 들여오는 기업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자국 보호, 기술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라는 법안이 패스가 됐는데 여기에 일환으로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의 공적인 지지를 힘입고 오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 지지를 힘입어서 향후 10년간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확장을 위해서 1빌리언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보셀의 첫 양자 컴퓨팅 제조 시설을 오픈하는 것은 워싱턴 주에게도 대단한 뉴스이다. 그래서 뭐 워싱턴 주에 속한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와 미국 제조 그리고 우리의 홈에 이런 미래 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이런 대규모 투자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온큐의 이 양자 컴퓨터 전용 제조 시설 오픈은 단순히 아이온큐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고 정치 세력과 이런 흐름에 부합하는 더 큰 픽처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러우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고 또 미중 무역 전쟁 등 이제 미국이 더더욱이 자기만의 견고한 위치를 만들어 나갈 때 이런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같은 거를 냈을 때 여기에 이제 도움을 받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더 크게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가 거기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조 시설은 6만 5천 제조 피트. 다시. 자, 그래서 제조 시설은 6만 5천 제곱피트 규모인데 이거는 1827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축구장이 한 2150평 정도 되는데 축구장의 한 85%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어느 정도 잘 나는 크기이기 때문에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큰 크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리게티가 양자 컴퓨팅 전용 시설이 있는데 규모가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평에 뭐 18배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양자 컴퓨터 전용 제조 시설이 생긴다. 아직 완공된 건 아니고요. 이제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제 리즈 계약을 완료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라인을 세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의 시애틀 근교인 보셀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보셀은 기술 제약 기업들의 본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파나소닉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학술 기관들, 워싱턴 대학도 이곳에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두 번째 양자 데이터 센터이자 주요 생산 엔지니어링 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아이온큐는 이 지역에 앞으로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거는 즉 이 지역을 크게 자신들의 거점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암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 시애틀 지역은 수십 년간 기술 혁신과 제조의 허브였고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설계, 구축, 제조하기 위한 숙달된 인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였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수많은 이런 큰 기업들이 시애틀을 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이온큐의 파트너 고객인 그 기업들의 반열에 아이온큐가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피터 챕мен 사장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고 이곳의 총 감독은 데이브 메휴이스라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 사이퀀텀 광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에 고위 간부였고 이분이 작년 3월에 아이온큐에 합류를 해서 아이온큐의 제품 제조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 새로운 시설의 건축을 감독할 것이다. 뭐 여기에 대빵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20년 이상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모듈 부품 엔지니어링, 고객 서비스 제조 오퍼레이션 등등 이런 제조와 관련된 이런 시설 관리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자, 그래서 피터 챕мен 사장님이 이분은 과학, 통신 네트워킹 및 양자 컴퓨팅 회사에서 여러 기술 리더십 및 임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데이브의 제조 경험은 아이온큐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브 메이휴스 이분이 태평양 북서부 지역 대빵으로 갔고 또 그 유럽 쪽 지사에 나가 계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도 지사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더 이상 소규모 스타트업이다라고 보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직원도 200명이 넘어가고 뭐 지사도 이것저것 계속 세우고 있고 제조 시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이제 견고한 성장을 보이면서 이제 앞으로 매출만 내면은 주가가 견인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콜피온의 공매도 리포트는 이제 더 이상 타격이 없겠죠. 이만큼 검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조시설 발표는 아이온큐의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여러 일련 개발 활동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 아이온큐는 미국의 PNNL 이제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태평양 북서부 국가연구소와 이제 아이온큐 차세대 양자 컴퓨터에서 바륨을 이제 쓸 건데 지금은 이테리움을 쓰는데 바륨이 좀 더 안정적이고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바륨 기반 양자 컴퓨터의 바륨 큐비트를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거 역시 태평양 북서부 쪽이다. 그래서 원자재를 이렇게 견고하게 공급을 받으면 또 제조 라인을 만들면 쉽게 대량 생산으로 이어갈 수 있겠죠. 뭐 그 대량 생산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소스 원자재는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을 크게 확장시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브 메이휴스라는 박사님을 좀 찾아봤는데 보시면은 칼텍에서 이제 전기전자 쪽 전공을 하셨어요. 여기서 박사학위를 따셨고 뭐 보시면은 뭐 사회 초년생 시절에 뭐 SDL Incorporated, JDSU, 인피네라 뭐 이런 곳에서 뭐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임원급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쪽 상무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아이온큐 전에 싸이퀀텀 이제 경쟁사 중 하나이죠. 광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곳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담당 임원이었는데 이제 아이온큐로 이직을 해와서 22년 3월부터 현재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의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왜 싸이퀀텀에서 왔을까입니다. 지금 아이온큐에 이곳 말고도 수많은 경쟁사들에게서 이 핵심 임원들이 또 그리고 기술자, 실무자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걸 근거로 아이온큐가 이 필드에서 최고인 거는 이 필드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핵심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아이온큐에 오는 것은 아이온큐가 최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역시 그 증거가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온큐가 그 공식 기사에 올린 이 시설 사진이고요. 위치는 시애틀은 여기인데 보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교 지역에 있고요.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 DC가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 시애틀이 여기 있고 보셀이 이제 여기 있고 지금 아이온큐 시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소를 치시면 뭐 구글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3층 규모고요. 뭐 상당히 고풍적으로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유주는 따로 관리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센터 for Advanced Technologies 첨단 기술을 위한 알렉산드리아 센터라는 이름이 있고요. 지금 for leas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구하고 있을 때 나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일치함을 볼 수 있고 총 3층에 이렇게 생긴 시설이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생겼고 아이온큐가 보여줬던 게 여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 스타트업이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게 97년에 지어졌고요. 총 3층이고 빌딩 전체 사이즈는 한 10만 스퀘어 피트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총 3층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층은 29,000 제곱피트, 2층은 35,000, 3층은 36,000인데 아까 얼마나 그랬죠? 65,000 스퀘어 피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다 리즈한 게 아니고 이 중에 2층만 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일단 1층은 확실하죠. 2, 3층을 더해버리면은 7만 1000이 돼버리니까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1층과 2층 또는 1층과 3층을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아니고 일부 2개 층을 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 420개의 풍부한 파킹랏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이 있는데 보시면 1층은 약간 오피스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R&D 팀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2층, 3층은 보면은 좀 뚫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라인인 것 같아요. 제조 라인. 그래서 여기에 이제 R&D 부서 이외에 실제 제조하는 엔지니어링 팀이 이 둘 중에 하나의 라인을 리즈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일단 아이온큐 시애틀 근교 보셀에
시애틀에서 차 타고 한 25분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1,800여 평의 양자 컴퓨터 전용 제조 시설은 단순히 시설 오픈만 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정치권의 지지를 받고 있죠. 중요하게도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는 이제 미국 자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겠다. 자국으로 이런 기술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지원을 받고 더 쉽게 순조롭게 시설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제 태평양 북서 지역에서의 연속적인 개발 활동의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바륨 큐비트 이제 원자재를 확보를 했고 이제 제조 시설을 만들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희망한다. 수천 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주변을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거대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애틀 지역은 여러 기술 제약 기업들의 홈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블루오리진, 익스페디아 등 본사가 시애틀 또는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 21년 10월에 나온 뉴스를 봤더니 시애틀이 테크 산업 중심지로 급부상 중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구글과 애플도 엄청나게 큰 빌딩을 사들이면서 오피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시애틀이 제2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지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형 테크 기업이 만든 산업적 토양이 있고 인재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 주 정부와 시의 인프라 개선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지역들을 잇는 경전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실리콘밸리보다 상대적으로 싼 생활비 그리고 개인소득세까지 면제가 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지면서 시애틀이 뜨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시애틀을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재밌는 점은 아마존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시애틀이. 그래서 아이온큐의 회장이자 CEO인 피터 챕맨 사장님이 어디 출신이죠? 아마존 출신입니다. 이제 아마존 프라임 로켓 배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어디서 주문하든 이걸 가입하고 월에 얼마를 내면은 한 이틀인가 만에 주문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재밌게 쓰던 그런 서비스인데 이 부서의 기술적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약 5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굳이 아마존이 있는 시애틀 주변에 갔다는 거는 앞으로 파트너십 기업에 아마존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블루 오리진도 여기 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온큐의 아마존 출신, 블루 오리진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피터 챕맨 사장님의 영향력이 없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존도 향후에 아마존 역시 지금 한 아이온큐어 워런트를 한 500만 개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과의 새로운 파트너십도 기대가 되고요. 시애틀에 위치한 이런 거대한 기업들과의 협력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할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를 보시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짐 싸서 시애틀로 몰려갔다. 그래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시애틀의 테크 기업 사무실 임차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마존도 대규모 사옥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시애틀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아이온큐 역시 여기에 합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향후 10년간 태평양 북서부 지역 확장을 위해 1빌리언 달러 하나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이온큐가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차후 12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양자 컴퓨터 실물 시스템 판매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제조 시설을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9자리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9자리 매출은 최소로 치면은 1,400억 정도 되고 최대로 보면은 1조가 넘습니다. 아마 이제 양자 컴퓨터 실물을 이제 여러 소비자들이 상장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애틀 주변에 제조 시설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다시 선순환시켜서 다시 이제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이제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나오는 엄청나게 큰 로케이션으로 키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거, 제조 시설을 만들고 1빌리언 달러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이미 살 기업들 또는 기관들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누가 살 건지 정해졌다라고 잠정적으로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게 2024년쯤에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2022년 하반기니까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쯤에
뭐 누가 그 주인공이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뛸 거다. 그래서 스콜피언 같은 공매도 리포트 비관주의자들에게 한 방 날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온큐는 정말 잘하고 있고요. 향후 10년을 바라봐야 할 기업들인데 어리석게 일주일, 한 달, 1년 시점으로 바라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뚝심 있는 장기 투자자들은 꾸준히 공부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제가 살펴봤던 컨설팅 기업들의 양자 컴퓨팅 리포트들을 종합해 보면 향후 2, 3년 안에 양자 컴퓨팅 선두 그룹이 명확히 나뉘어질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미 리게티는 이미 사장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불안정한 상황에 들어갔죠. 그래서 리게티는 나가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온큐는 선두 그룹으로 치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선두로 나서는지 잘 눈여겨보면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100%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do your own DD 또는 do your own due diligence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분석 공부하고 판단해서 책임져라 라는 유명한 이제 주식 경험 같은 거죠. 이런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 정보를 드린다고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보고 부정적인 면,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감당 가능한 선에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가 1800형 규모 양자 컴퓨터 제조 시설을 오픈을 했고 아이온큐의 위대한 여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이 소식이 아니고 여기서 파생돼서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